은은한 나무향이 묻어나는 아담하고 간결한 상. 소반에는 삶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히 여겼던 옛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문화를 이어나가고픈 아버지와 아들, 우린 남들과 조금 다른 시간 속을 살아가며 소반을 만들죠. 머리로 이게 아는 거하고 이게 기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왜냐면 마음가짐이라든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지방에 하나의 문화가 살아나려면 미친놈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미친놈 하나가 나오지 않으면 그 문화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이곳은 나주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가치를 알 수 있는 나주반 전수관. 식탁이 보편화된 요즘과는 달리 옛 시절 소반은 어느 집에서든 사용하며 손때를 묻혔던 생활용품인 동시에 고치고 닦아가며 대를 이어 물려주던 집안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조선시대부터서 맥을 이어 나오는 그런 반은 이제 이북하면 해주반이라는 것이 있고, 또 호남 쪽으로 지금 말하자면 이 호남 쪽으로는 나주반이 유명했고, 왜 나는 이제 내지론으로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해주반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조각수라는 뛰어난 조각수를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소반은 소반으로서 그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그러거든. 그 쓰임새가 아주 좋아야 된다. 그것은 단조롭다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단조로우면서도 견고하다. 상은 상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표출해 줘야 되거든. 그 상은 어디다가 진열대에다 넣어놓고 보는 기물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세월은 나무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소반을 만들기에 적합한 목재는 가볍고 튼튼한 은행나무. 좋은 은행나무를 구하면 오랫동안 나무의 진과 습기를 빼며 작업하기 좋은 상태가 되길 기다리죠. 우리 사람이 얼굴도 틀리고 속 마음도 틀리듯이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성질 자체, 그것들이 다 틀리죠. 죽여준다는 건 힘을 뺀다는 거죠. 그 나무가 갖고 있는 그 기력을 빼버린다는 거죠. 아버지는 20대 때 상 만드는 장인이 됐습니다. 근대화로 전통이 단절되던 시절, 그저 그런 상을 만드는 일이 그 시작이었죠. 나주반에 대한 고민은 어느 손님의 간곡한 청에서 비롯됐는데요. 단아하면서 기품이 흐르는 정통 나주반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었죠. 왜 유명한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데 유명한가? 이걸 파헤치려고 보니까 기록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그 아름다움은 기록도 있고 역사적으로 남아있지만은 그 기능은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능을 가진 분들이 이제 고인 되어버리고, 또 약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형이 돼 있고, 그 변형이 된 것을 올바르게 잡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지. 그때 느끼는 것이 헌 소반을 고치는 거예요. 헌 소반을 고치다 보면은 100개 중에서 2개라든가 3개는 우리 이제 말로 본방이라고 그래요. 옛날 것이 나온다는 거지. 옛날 것이. 그러면 그걸 완전히 분해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시대 때 그 연세 되신 분들은 다 하루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 때 아닙니까? 힘들 때인데 그것이 옛 것이 그거를 보존해야 돼서 그 살려놔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이거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헌상을 분해하고 연구하기를 10여 년. 아버진 어느새 나주반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 고집과 집념이 없었더라면 역사 속에 묻혀버린 쓸쓸한 전통이 되었겠죠. 내가 호남 1년대 뭐 대학교, 고등학교 뭐 줄줄이 사탕 붙어있을 때에 힘든 시기가 좀 있었죠. 여기들도 등록금도 제대로 못 주는 행편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 애들은 잘 극복했어요, 그걸. 이제 학기가 이제 끝나고 본방학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제 등록금을 내야지 반편성이 되잖아요. 근데 반편성이 한 번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등록금을 안 내서. 반이 없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진짜 3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자기 반 너는 몇 반 하는데 저는 반이 없어요. 알죠, 저는. 왜 반이 안 됐는지 물어보기도 뭐 하죠. 집으로 와서 이제 엄마한테 짜증내는 거죠. 왜 날 이렇게 막 등록금 안 주고 하냐고. 짜증내고. 가장으로서는 좋은 가장이 뭐 안 됐었지. 나 좋아서 하는 것인데 집안 식구들은 굉장히 고생을 시켰다. 그것이 현재의 내 보람된 일이었다.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 애기들이 잘 견뎌줬다. 당신은 소반에 빠져 평생을 살았지만 자식들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 고단한 업. 전자공학을 전공한 아들이 난데없이 가업을 잇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낯빛은 어두웠습니다. 조립해서 다시 그거를 손으로 또 깎고 또 대못도 박아야 되고 그러니까 잡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젊었을 때 하면 좀 가끔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일이. 아주 까다로운데 돈벌이는 안 되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가지고 이것을 하면서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나도 의아 싫었고 저도 의아 싫었지. 내 뒤를 이으려고 그러면은 고생은 뻔한 거 아니야? 그 고생을 지가 견디고 따라올 수 있을 것이냐. 그 어려운 길 아니야. 그 말이니까 그렇지. 자식이 그 길을 걸어온다는데. 젊음과 열정을 바친 50년. 반세기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아버지의 시간은 공방 안에서 흘러왔습니다. 내 스스로 파헤쳐서 내 스스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순환이라고 하는 거 말해서 누구도 그건 표현할 수가 없어요. 관광의 목적을 띄고 내 스스로 나가서 관광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도치가 되다 보면은 관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재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이 볼 때에는 한심한 사람이지. 근데 우리 인간이 자기가 그 길을 추구해서 완성을 해놨을 때에 그 행복감은 누구도 못 느끼지. 아버지의 행복과 성취감을 옆에서 지켜봐온 아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레 공방 문턱을 넘나들게 됐고 결국은 아버지의 제자가 됐습니다. 적성에 맞지는 않아요. 솔직히 적성에 맞지는 않고 내가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끝까지 한다라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거라 이것이 가업이라고 은연중에 이게 심어지는 거죠. 이게 힘들죠. 처음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로 힘들죠.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하는데 그 세월이 차차 지나면 한 5년, 10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풀이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하게 되고. 소반과 함께 50년을 쉼없이 달려온 아버지의 시간은 이제 황혼으로 저물어갑니다. 이마에 패인 아버지의 주름만큼이나 아득했던 세월이죠. 부자지간이면 다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 이게 힘이 남자도 나이가 떨어지면 힘이 이게 약해진다는 걸 느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항상 본인이 앞장서서 가시는데 이게 자식한테 의지한다는 그 느낌을 딱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힘이 떨어지셨구나. 이게 같은 자식이지만 남자로서 보는 게 애처롭다는 좀 약간 연민의 성이 좀 느껴져요. 아, 이게 그렇구나. 이게 아버님이. 저도 아버님이 지금도 연세가 있으시지만은 아버님이 이제 저 때문에 거의 이제 80 가까이 되셨는데 아직까지 일하시거든요. 저 때문에 일하신다는 거를 알죠, 저도. 그래서 소반과 함께한 나의 시간도 어느덧 10여 년. 대학원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나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킬 방법을 늘 고민하죠.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 비친 나는 여전히 부족한 제자일까요? 단 한 번도 칭찬을 해준 적이 없는 아버지. 늘 허물만을 탓하는 스승에게 야속한 마음도 들지만 그 이면에 깃든 아버지의 속내를 알 것 같습니다. 뭘 해놓으면 항상 너 왜 일을 그런 식으로 그따구로 해놓냐. 일 좀 똑바로 하라. 그렇게 해갖고 되겠냐고. 이제 저도 일을 한 지가 10년 넘고 하면 야, 일 그렇게 해서 아직 멀었다고 하면 뭐 그런지 뭐 제 나름대로는 이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래 해서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최근 뭐 한 5년 이제 5년 전부터는 이제 다른 분들 오시고 하면
일 잘하냐고 물어보면 일 잘한다고. 우리 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길에 올라 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들 앞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이제 연세가 있고 하시니까 이걸 이제 물려주셔야 될 시기가 오신 것 같아요.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아직 내 게 아니야. 내 게 되려면 아직 멀었어. 근데 칭찬을 하고 하신 게, 이제는 쟤한테 이거를 온전히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나주반은 국내 3대 소반으로 인정받는 명품. 그 전통이 단절되지 않고 흘러올 수 있었던 버팀목은 미치도록 몰두했던 아버지의 열정이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경제적으로 시달려야 했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아버지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죠. 작품을 만들 때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공연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 작품이 올바른 작품이 안 나와요. 보통 나무를 다루는 장인들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올바른 기물을 만들 수 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작품은 아름다운 작품이 묘사된다는 거지. 그 정신적인 거를 안 배울 수가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생각하고 느끼는 걸 꼭 말하지 않더라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것보다 몸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작품을 대하는 태도는 아버지가 재료를 선택하는 기준과도 연결됩니다. 나무를 접착할 때 쓰는 풀 하나도 전통 방식 그대로를 사용하는 지독한 고집. 그것이 아버지만의 방식입니다. 악교라든가 이런 걸 붙이면은 그 성질이 고약한테 부러져요. 부러진데 이 문해풀은 민어성의 민어풀이라고 그러지. 민어풀은 율광성을 갖고 있어요. 부러지지 않는. 그래서 물고기가 그것 때문에 뜨고 그러잖아요. 안에 허파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너무나 비싸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공예품이든지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공예품이 있어. 좋은 재료를 취했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니 마무리 과정에도 정성을 다해야겠죠. 진한 색을 표현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수 효과를 위해 우리는 오칠을 하는데요. 오칠은 상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아버지는 직접 오칠 도료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도료가 엄청난 비싼 도료예요. 오칠이라는 도료가. 오칠이라는 건 첫째, 우리가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나무를 뺑 이어서 저녁 날씨거나 한 방울 그 골에 고여 있는 것을 대꼬쟁이로 훑어서 담은 그 과정을 생각하면은 그 일관을 따려면 얼마나 그 훑어대야 일관을 따겠어. 어느 과정에라도 정성이 부족하면 상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무를 가져와 진을 빼는 첫 시작부터 오칠을 입히는 마무리 과정까지 장인의 손끝에서 지극한 정성이 나오죠. 좋은 도료를 쓰고, 둘째, 좋은 목재를 쓰고, 셋째, 좋은 기능이 들어갔다는 거지. 단순함과 실용성, 정교함을 지닌 예술품 나주반. 그 옛날 번성했던 나주의 문화를 담고 장인들의 손끝에서 여물어온 나주반은 아버지와 나를 이어주는 끈이며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자랑스런 문화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서 이 길을 신장로를 만들어 놨지 않아. 그건 저는 걸기는 편하지 않아.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길을 내는데 너는 그 위에다 포장을 해야 된다. 네가 노력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너도 근 20년 가까이 이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는 너무 연로했잖아 지금. 너무 나이가 이제 차츰 매년 틀리니까 또 너는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 50년 동안 노력해오는 이 나주 소반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작품을 만들리라고 나는 이제 너를 믿고 있고 너도 그렇게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정갈한 음식을 담아 사람을 귀하게 대접했던 소반 문화.
옛것의 가치가 시들해지는 서러운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아버지의 길을 가렵니다. 아버지의 50년, 그만큼의 세월이 흐르면 나도 무언가는 이루고 있겠죠.